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사람에게도 운명이 있듯이 제게도 운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눈 밝은 독자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사장되고 말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많이 팔린 작품들은 바로 그 이유로 더욱 잘 팔립니다. 1951년 미국에서 출간된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은 뉴욕타임즈지로부터 20세기 최고의 걸작이라 칭해진 동시에 학교나 도서관으로부터 금서로 지정되는 이중의 운명을 지닌 작품입니다. 게다가 존 레논이나 케네디 암살범과 얽히면서 유명세는 더해졌고 평생을 은둔자로 살았던 셀린저의 특이한 이력은 작품에 신비감마저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해서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나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은 왜 그토록 유명한가를 따져 묻는 책으로 남았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우리식으로 말해 혹독한 중2병을 앓는 16세 소년의 성장통을 다룬 작가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부유한 가정의 사립 기숙학교생 홀든 콜필드는 번번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지금 다니는 펜시에서도 성적 미달로 퇴학당하자 홀든은 성적표가 집으로 오기까지 사흘 동안 뉴욕 시내를 방황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두고 룸메이트와 싸운 후 무작정 거리로 나선 홀든은 어른인 양 음주와 흡연은 물론 호텔 콜고를 부르는 등 모든 일탈을 감행합니다. 그의 일탈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소각함을 견디지 못하는 순수함으로부터 비롯합니다.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사춘기 소년 홀든은 어른들의 위선과 학교라는 제도의 폭력성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거친 말투와 온갖 비행을 저지르지만 그의 내면은 훼손되지 않은 순정한 영혼의 갈구로 몸부림칩니다. 그에겐 믿고 따를 어른도 지켜야 할 가치관도 없습니다. 한때 진정한 작가였던 형은 돈을 찾아 헐리우드로 떠났고 변호사 아버지를 비롯해 점잖은 척하는 선생님들 역시 허위와 미선에 찌들었습니다. 기성 질서를 의미하는 학교를 박차고 무작정 거리로 나온 그가 마주하는 진짜 세상은 한층 냉혹하고 비정합니다. 콜걸에게 인간적 연민을 느꼈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폭행이고 숭고한 일을 한다고 여겨지는 수녀들의 초라한 행색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첫사랑의 소녀 역시 위선적인 어른들과 다를 바 없고 존경할 만한 어른이라 여겼던 스승이 변태임을 알게 됩니다. 홀든은 뉴욕 호수가 얼어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아이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눈과 따스한 마음을 가진 그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좌충우돌의 사회 부적응자이자 반항아입니다. 언 호수의 오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답해주는 어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외톨이 소년이 기댈 곳은 세상에 없는 죽은 동생 엘리와 아직 동심을 잃지 않은 12살짜리 여동생 피비입니다. 홀든은 피비와 같은 아이들을 지켜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드넓은 호밀밭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 아득한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주는 호밀밭의 파수꾼 되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는 소각한 세상에 최후의 보루가 되고자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순수함을 갈구하는 진부한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20세기 중반 비트 제너레이션을 강타한 콜필드 신드롬을 넘어 고전의 영예까지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1951년에 출판된 이래 여전히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소설은 개인적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도 작품이 담지한 보편적인 가치를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나면서 세상과 불화합니다.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정도가 달랐을 뿐 우리 모두는 홀든이었다라는 말은 그래서 진실입니다. 그 시기 어딘가에 있을 아름다운 세상을 동경하지만 순수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관념에 불과하고 경험하는 세상은 오직 경쟁뿐입니다. 조금이라도 튀면 배척되기 일쑤고 밀리면 끝장입니다. 그리고 배경 없는 집 아이들은 언제나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10대 후반 연습장에 방황은 짧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숱하게 써가며 버텨내고자 했던 기억들은 떠나온 사적 역사입니다. 나란 존재는 어디에도 이해받지 못하는 실패작이라는 자기 연민 속에서 소설을 읽는 시간은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만 못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문열의 젊은 날의 방황을 담은 소설을 읽다가 이 삶의 잔을 던져버릴 것이냐 참고 마저 마실 것이냐 라는 문장 앞에서 어떻게든 현실계에 편입해야 한다고 다짐했던 순간들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순수의 세계와는 안녕을 고해야 합니다. 파란 코트를 입은 피비가 회전 목마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에 행복감을 느꼈던 홀드는 피비 역시 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당히 선한 거짓말도 하고 페이크 표정도 짓고 그럴듯한 옷차림 속에 내면의 구질함을 감추는 묘도 발휘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은 현실이며 맑고 순수한 영혼만으로 이 세상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동심과 청춘의 순수했던 치기가 아름다운 것은 금세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탈은 쉬워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은 어렵고 치기와 허세를 딛고 세상 밖으로 올라서는 일은 굉장한 용기를 요합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주인공이 과연 성장을 했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세계를 지켜주기 위해선 세상 밖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자 J.D. 셀린저는 작품 밖에서 진짜 도망치고 만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1950년대의 물질지향적이고 엄숙했던 미국의 분위기를 깨고 과장된 미사 여구 없이 적나라한 감정의 덩어리를 쏟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절망의 자리에서 멈춘 작품입니다. 홀든 콜필드 그리고 그의 얼굴 뒤에 감춰진 저자 J.D. 셀린저는 누구보다 진실되고자 했지만 무겁고 우울한 청춘의 민낯만으로 세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홀든의 치기 어린 반항이 반쪽짜리의 진실성에 불과하다면 지나친 것일까요? 홀든은 연극마저도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배우가 마치 진짜같이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연극은 모든 참된 예술이 그러하듯 시대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문학이 도덕적 아름다움을 논하는 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홀든 콜필드가 쓰는 불량스럽고 속된 표현들이 용납되듯 연극의 현실 모방 역시 실제계의 유사성만으로 따져 물을 수는 없습니다. 저자 셀린저가 추구하는 순수의 강박은 박물관의 유리를 넘지 못합니다. 이 소설에서 이 박물관에서 가장 좋은 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누구도 자기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어떤 것들은 계속 그 자리에 두어야만 한다. 라는 문장은 끝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았던 J.D. 셀린저의 면면을 읽게 합니다. 흰백의 도화지가 쉽게 더럽혀진다 해서 누구의 손도 타지 않는 박물관 안에 고이 모셔놓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온실 속 화초로 살아온 홀든이 세상을 비꼬아보고 어른인 척했지만 냉소를 넘어 진짜 어른으로 커나가는 모습은 없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도망쳐 은둔자의 삶을 선택한 셀린저는 이후의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생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한 채 유명세에 편승해 출판할 수 없는 자의식 탓은 아니었을까요? 2010년 영면에 든 그는 이 하나의 작품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설보다 독자 옆에서 뜨거운 숨을 쏟아내는 작가가 더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호밀밭의 파수꾼을 염원하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방황과 일탈이 아니라 허무의 땅을 딛고 기어이 올라서고자 하는 애씀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방식으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문학이라 했던 루카치의 명제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